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클래스 주간 증시입니다.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가 2거래일 정도 거래가 됐는데 또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나라 25일부터죠. 장이 열리다 보니까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약간 목소리가 잠겼죠. 조금 컨디션이 그러네요. 자, 미국이 메가테크 강세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 되게 많이 올랐어요. 한번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는 화면이 이제 S&P 500 지수인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거 4천선 중요하다고. 그래서 4천선까지 올라왔습니다. S&P 500 지수가. 그리고 나스닥도 되게 중요한데 11,000포인트 우리가 많이 강조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간 기준을 놓고 보면 나스닥도 이제 3주 연속. 그러면 1월 접어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9% 이상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그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상승 마감했는데 상당히 유연하게 미국 증시가 마감을 했죠. 근데 조금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미국 증시에서 사실 뭐 다우도 오르는 거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 오른다고 꼭 우리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주요 테크주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느새 애플의 주가가 140달러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가 주요 테크주라고 하면 이제 5개 정도 말하겠죠.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이제 어느새 140달러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쉽게 하락을 용인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우리가 이제 명절 전에 중국에서 가격 내렸었는데 어느새 슬금슬금 대략 100달러에서 4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관련주 흐름도 나쁘지 않은 거죠. 물론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발 치킨 게임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것 자체가 테슬라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쉘 업체라든지 또는 현대차는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또 테슬라가 미치는 영향이 좀 컸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안정화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종목들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합니다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뭐 이건 약간 개별주 성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다 뚫어버린 거죠. 지금 기술적으로는 지난해 8월 저점이니까 거의 뭐 최근 5개월 내에 최고치를 상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배웠어요. 같이 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전 세계 1위 CPU, GPU 업체 엔비디아죠.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메타 관련주도 움직이고 비트코인도 움직이는데 엔비디아 주가도 어느새 뭐 140달러 정도에서 지금 그림 자체를 놓고 보면 뭐 거의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월봉이니까 지난해 글쎄요. 이거 다 뚫은 거죠. 엔비디아도 이제 하늘이 열린 거니까 사실 우리 주요 테크주 입장에서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게 되면 미국 주식 볼 때 뭐 많이도 봅니다만은 저는 또 AMD라는 주식도 자꾸 보는데 AMD 같은 경우 이제 인텔 같은 회사입니다. 칩 메이커 회사인데 AMD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으면 우리나라 정시가 지금 이 과정에서 물론 미국과 똑같이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꾸역꾸역 올라가는 삼성전자나 꾸역꾸역 하이닉스는 또 뭐 감사한 이야기도 나오긴 나왔어요. 하이닉스라든지 20만 원 팩에 갇혀 있을 것 같은 네이버라든지 6만 원대에 있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도 좀 큽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많이 좀 올랐는데 뭐 올랐다는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내용을 조금 딥하게 보게 되면 어쨌든 메가테크 주 위주로 많이 올랐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요? 예, 넷플릭스는 뭐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움직였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원래 중간 광고제 도입했었는데 뭐 올해는 이제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저도 연휴 때 잠깐 웬즈데이라는 그 넷플릭스 지난해 하반기에 나온 거 봤는데 넷플릭스 사실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만은 가입자 수를 계속 증가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또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이슈도 중요할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수익 사업입니다. 그죠? 뭐 돈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은 또 중간 광고제 도입도 그런 내용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구 내에서 사실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아이디. 그것도 또 한 번 나왔어요. 이건 매년 나오던 이야기인데 이번엔 진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그게 또 가입자를 지켜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넷플릭스가 주가 관점에서 대표적인 성장주죠. 컨텐츠 관련주니까 주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라이트하게 가려고 해요. 자,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 예, 잘 안 보일 겁니다. 보통 이제 시간 전이 있고 시간 후가 있는데 시간 후는 보통 다음날 우리 오전에 발표됩니다. 요건 제가 따로 또 텍스트로 준비한 게 있어요. 월요일에는 크게 뭐 중요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조금 영향 미칠 만한 게 수요일 날 발표되거든요. 우리 당장 내일 아침이겠네요. 2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장후 발표 있을 거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글쎄 뭐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목요일 날 아침이 되겠네요. 그죠? 수요일 날 웬스데이 예, 장 마감이니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장 마감 목요일 날 장 아침에 발표되겠군요. 그 외에 뭐 ASML이나 랩 리서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만큼은 영향을 안 미쳐요. 물론 ASML도 최근에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EUV 업체죠. 그리 보는 관점 이건 제가 또 준비를 했고 이제 많은 관심이 기술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이제 2월 1일 날 미국이 금리 올릴 건데 지금 현재 물론 이건 확률입니다. 패드워치 확률인데 2월 1일 올해 첫 번째 금리 인상 확률에서 25bp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 거의 지금 한 달 전에 대략 65% 정도에서 지금 한 90%로 들어온 이후에 안 떨어져요. 물론 이게 이제 90%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 이 정도 수준이면 그 예견된 수준으로 미국의 금리는 2월 첫 번째 금리는 이제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 지난해 75를 4번 연속 올렸었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50을 올렸었고 이번에 이제 25를 올리게 되면 그쵸? 이게 사실상 금리 인상의 속도 둔화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노후적인 어, 이 기술주에 대한 부담을 내려가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3월 20일경에 한 번 더 인하할 건데 이때는 제가 볼 때는 25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률은 별로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요때는 25가 가도 되고요. 뭐 동결 가면 더 좋은데 일단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번 2월 첫 번째 미국 금리 발표는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그런 거고 최근에 이제 기술적 강세를 이끄는 게 달러 약세죠. 달러 약세 속에서 유가도 이제 배럴당 80달러까지 와주니까 고금리란 이슈와 침체란 이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달러가 약하면 아무래도 유로존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영국 증시가 FTSE 지수가 사상 최고가죠. 좀 아이러니한데 달러 약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유로화란 말이에요. 또는 달러가 약해서 유로가 강세도 있습니다. 유럽이 좋아서 꼭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뭐 기온이 따뜻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서 유럽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한다고 하니까 달러가 약해서 유로가 강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유로화나 파운드가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 다른 관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주시장 관점에서는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니고요. 또 많은 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채권 금리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잘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잖아요. 기준금리가 지금 4.5예요. 그렇죠? 채권 금리가 기준보다 낮습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뭐 갑자기 얘랑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게 이제 빨리 떨어지게 되면 경기 침체를 대변하는 거니까 지금의 이제 기준 미국 국채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수면 아래 내려왔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기술지 보기 때문에 지난주에 약간 23,000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는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르면은 반도체에 대한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글쎄 메타 쪽은 지난주 많이 움직여서 설치고 나면 이제 조금 워워할 생각인데 어쨌든 기술 성장주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지금 지난주에 한 30% 올랐다가 2주 전이죠. 올랐다가 지금 지난주 같은 약간 상승세가 주춤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매기세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긍정적이고 통화시장 아까 본 대로 상당히 좀 견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는 시장 5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면요. 다음 주 주고받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이야기 잠깐 하면 물론 중국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많이 움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춘절 항공 여행 이용객에 대한 데이터인데 예상치긴 합니다.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중국 밀항국 빅데이터 수치를 봤더니 20일 날 목요일 기준으로 20일이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아닙니까? 네. 항공 이용객 수가 110만 명 정도 추정된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25% 수준이고 물론 이제 19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습니다. 74% 수준. 그리고 공식 21일 날부터 이제 연휴 첫날이었는데 80만 명 정도. 이건 22년 대비해서는 한 100% 정도.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는 대략 70% 예상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중국이 보통 2월 첫째 주까지 쉬거든요. 교차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거의 중국의 국내 인바운드 여행 이용자 수는 거의 더블 이상 증가하지 않나. 이건 이제 사실상 엔데믹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뭐 여기서 이 마당에서 중국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하지만 중국 관련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예의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NH증권 리포트가 안 나와서 제가 텍스트로 준비한 게 있는데 다음 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수요일 날 열립니다. 그죠?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 요거 있겠네요. 뭐 사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수요일 날 이번 주 마지막 장을 열리고 수목금 3일인데 중국은 거의 이번 주까지 푹 쉽니다. 볼 거 없고 우리나라 호가 단위가 이제 계속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 거래 대금의 세금이 조금 낮아진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일어나라고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10차 호가의 단위가 되게 좁아지겠죠. 요건 이제 보시면 알 것 같고. 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나 여기서 조금 볼만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입니다. 내일 아마 장 출발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술주의 바로 밑에 정도, 클라우드 쪽, 예, 그리고 클라우드, 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일제 이노텍하고 삼성전기 지금 워낙 이제 나쁠 거라고 눌러놨기 때문에 LG노텍이나 삼성전기가 내일 실적 발표하고 변동성이 나온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 목요일은 뭐 내구재 수주야 뭐 사실 미국 경기를 나타내는 거고 GDP도 뭐 지나간 거라 조금 나쁘다고 이야기하네요. 속보치입니다. 3분기보다는 조금 낮게. 근데 뭐 사실 4분기 미국 GDP 우리가 볼 건 아니죠. 그리고 나면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는 이것도 이제 4분기에 벌써 인도량을 말했기 때문에 40만 대 정도. 근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그 차량 인도 대수 말고 또 실적에 놓고 보면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목요일 아침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 주가 흐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기업들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은 정말 실적이 어느 정도 4분기에 좀 훼손됐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LG화학에서도 봤고 엔솔에서도 봤으니까 그리 보시 좋을 것 같고 인텔은 뭐 실적주는 아니고요. 한번 가이던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엔솔하고 이제 기아, LG전자, 기아 모비스가 오타가 많네요. 요런 회사들이 이제 금요일 날 다 몰려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까지. 지금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기업들도 좀 있죠. 실적 잘 나왔을 때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있고. LG엔솔은 이제 이미 지난번에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LG전자도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 같고. 아마 LG엔솔 입장에서는 많은 관심이 그래도 우리 사주 792만 주가 실제적으로는 1월 30일부터 거래가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겠죠. 과연 이제 주가 사실 LG엔솔의 주가가 물량 부담만으로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LG엔솔의 주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제적으로 거래 자체는 30일부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 풀리는 거는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미러가 이거 좀 공모해 보려고 그랬더니 공모 주식수가 좀 작더라고요. 100만 주 정도. 예,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시는 여러분들이 미국의 메가테크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실적 시즌에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되게 완화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지수 관점에서도 이제는 2400 안착, 715포인트 안착에 돌아서야 되는 자리에 좀 놓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다음 주 수목금 증시 또 재밌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